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애국가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상으로 국민 의례는 마치겠습니다만 잠시 앉지 마시고 우리 기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피켓을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방송이나 기자 사진 촬영을 해서 먼저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방의 인사권 독립하라고 하면 이렇게 피켓을 한번 대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인사권 독립! 이 구령이 알맞은 거죠? 제가 지방의 인사권 독립 보장하라! 이렇게 하면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렇게 세 번 하겠습니다. 지방의 인사권 독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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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의 인사권 독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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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 더, 예. 다시 한 번. 지방의 인사권 독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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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여러분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예. 한 번 재밌는데. 자, 재밌는데. 지방의 인사권 독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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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또 할까요? 또 할까요?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아마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전국에서 광역의 의원님들이 500명 이상 모인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그 열기가 또 영원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결의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이시고 원내 부대표이십니다. 어기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선 의원이십니다. 이종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는 이분이 아니면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대회의실 임대와 또 정론관 예약 등 실무적인 모든 부분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윤일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전북도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지방의 선배님이십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국회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의 의상 강화를 위해서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 또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따로 단성으로 모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모시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분과위원회 정순강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신 송한중 경기도의 의장님을 모시고 개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크게 좀 하세요. 네,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위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축구 결의대회에 함께해 주신 전국 시도의회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손학규 대표님, 정동영 대표님, 박광원 최고위원님, 임관영 원내대표님, 어기구 부대표님, 박명재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유일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김두관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순관 자치분권 위원장님과 여러 내빈 여러분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29명 전국 광역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멀리 제주, 부산, 경남, 울산 해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알리고자 우리는 왔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지역을 잘 아는 최일선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이 선출한 우리의 요구는 주민의 목소리,
회장의 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치분권과제는 지방의 오래된 수건사업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는 진전이 없겠다는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결의대에 우리는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국민집권 강화는 뿔뿔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의 해결책이 바로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길도 바로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합니다. 과감한 정치 혁신과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유치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의원 여러분, 의회 인사권을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국민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17대 광역의 의원들은 이러한 자치분권의 요구를 날리는데 연대 힘으로 오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혼자 빨리 가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멀리 함께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민이 명령했습니다. 진짜로 내 삶이 변화가 오고 내 삶의 토전이 변화오는 그런 세상을 말해달라고 국민들은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치분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전국 시도 대기관이 이렇게 함께하며 자치분권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저는 매우 여러분들과 뜻깊게 생각하고 지방분권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함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의원들은 자치분권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송한중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님이신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님 모시고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 의회 장경식 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17개 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대회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방분권 결의대회 참석해 주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부 대표님, 이종걸 국회의원님, 박명재 지역군영발전위의 공동대장님,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윤일국 국회의원님, 민주평화당 김강수 국회의원님,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정당에서 가장 중추적인 대표 지도자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동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행된 지 20년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미와 모든 광역의원님들의 요구와 갈망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한국 전쟁과 경제 건설을 이유로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헌법 개정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소집으로 시작되어 1995년 잔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말하는데 91년과 95년의 지방자치 시작을 말하다가 갑자기 오늘 2018년 10월을 말하니 이상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 사이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에서 7번의 지방선거가 있었고 수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나왔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가 그것뿐이냐는 의문을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결론은 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 역사의 시작이고 끝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91년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할 때와 현재의 지방자치의 기본틀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부터 제기되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의 문제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개선 여부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시종일관 묵살해 왔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각 당의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하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무산됐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빠르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인시켰지만 우리 지방부의 기대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자치발전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건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 관련 제도 개선에 시도의회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지방분권 TF팀을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갔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공동 행동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전국광역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의원들의 열망이 모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지방과 지방자치 발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중앙정치권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동료원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해냅시다. 오늘 우리 17개 시도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한 결의대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치적인 타이밍과 동력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중앙정치권과 정부에서 지방의 자치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인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장동진 수석 부의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자가 함성을 지르려는데 왜 안 지르세요? 크게 좀 질러보세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바른미래당 시도위원은 4명인가 5명밖에 안 계신데 아마 누가 오셨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방분권 그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도의원, 시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와, 그런데 전국적으로 829명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지금 한 700명 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거진 다 오셨네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겁니다. 맞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문득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의회주의자다 항상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의 개원을 위한 경기도의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도지사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경기도의 유관단체, 민간단체 전부 다 모아서 저 손학규가 이제 도지사인데 이분들이 없이는 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여러분들이 도의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받들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경기도의 도의원 4명인가 중에 한 10분 빼놓고는 다 같은 당이었었는데 그래도 도의원들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의 직원들은 도의회 대부분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어서 한나라당이고 우리 도지사가 또 잘하고 도의원들이 또 도지사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좀 얕잡아 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무슨 도의회 그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부회의에서 우리 도 간부 직원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의회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도구에 우리 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걸 보고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을 다 직접 임명을 하고 또 그 밑에 사람은 부지사 또 자치행정국장이 임명을 하고 그때는 별로 이런 데 대해서 다른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도의 행정부와 도의 입법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로 도의회가 행정부를 시도의회가 시도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도지사 맨 처음에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행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되는 것이고 또 시장 군수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지금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하고 꼭 같이만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만큼 각 민주제도의 각 제도가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전국 시도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개헌을 하고 지방도의회,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이런 것을 적극 지지를 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한준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기 제가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저기 전라남도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다 이 동지였고 가까웠던 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여러분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건승을 위해서 더욱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를 실컷 적극 지지하고 또 도와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초등학교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려면 지방이 강해져야 하고 지방이 강해지려면 지방의회가 강해져야 하고 지방의회가 강해지려면 인사권 독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씀 맞나요? 지금의 지방자치는 유사자치입니다. 신용만자치 8대2 자치라고 볼 수 있죠.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은 팔다리 노릇을 하는 가짜 자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진정한 자치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방분권은 국민의 68%가 지지합니다. 또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지금 국세 대 지방세 8대2의 비중을 7대3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이 행동계획이 빠진 이유는 기획재정부 반대를 못 이겼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도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관료 집단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합치고 또 이 자리엔 여야도 없고 지역도 없고 모두가 다 진정한 자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기재부를 눈을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수요일날 정치개혁특위가 이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혁파하고 바꾸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또 지방의회 제정법 등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서 정개특위에서 4당 5당이 합의하면 이 문제가 큰 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의 함성이 수요일날 정치개혁특위에 아마 메아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까 장경식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첨언하면 지방자치는 원래 남북통일될 때까지 미뤄져 있었습니다만 1990년 정기국회 당시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관철해낸 소중한 씨앗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저희 민주평화당은 지방분권당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강화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동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님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박광훈 최고위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광훈 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의원님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의회 인사권의 독립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인사순환에 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끼리 광역 단위로서 의회끼리 순환 인사를 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해법까지 제시하셨고 우선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 전문위원, 정책 전문위원을 각 의회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도 먼저 실천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들이 정말로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7년이 되도록 아까 우리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 문제를 그냥 의례 지나친 거죠.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이제는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동지들이 함께 다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을 반영한다. 시대 정신이 이미 거기에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분권을 실현하는 역사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바로 그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회의 견제와 균형 이게 제대로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과연 내실 있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저는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주의는 말뿐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자고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유권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하게, 더 알뜰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일할 것인가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찾자. 그 첫 단계, 이거 첫 발 딛는 것이 인사권의 독립이다. 이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해법까지 가지고 오셨고 이렇게 확실하게 모로 지나쳤던 때를 한참 지나서 이제는 실현하지 안 되는 시대적 상황과 여러분들의 강렬한 의지와 열망과 국민들의 이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인사권의 독립, 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정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작동 원리고 중앙과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지난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지난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함께 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상훈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원내 부대표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전국에서 오신 광역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름은 어기구, 약속을 지키고 충남 광기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어기구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죠? 지방분권, 자치분권 하러 오신 거죠? 네, 저도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큰 길에 어기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의원님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이십니다. 김두관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종걸 대표님 계신데 이거 먼저 인사드려 송구합니다. 자치분권 개헌도 또 정말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싸우지 않고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현장에서.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중에 사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아무도 질의하는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 재정분권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는 그렇다 치고 우리 행정안전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좀 세게 넣어주십시오. 우리 김부영 장관님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대통령 소속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좀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살림을 꾸릴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우리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이 또 의도까지 의원회관까지 이렇게 와서 하시는 그 숨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하고 국회의원 300명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방정부 입장에서 입법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또 지방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 사람도 여의도에 오래 이렇게 좀 레슨 하다 보면 중앙 논리가 그냥 몸에 이렇게 배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환전 의회의장님, 오늘 우리 시도의회 의원님들 결의를 높이 주시고요.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정을 할 때 도의회 사무처장이나 주요 인사는 형식은 제가 임명을 했지만 사실은 의회의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도로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의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5선 국회의원님 모시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가 난리 났습니다. 대의실을 꽉 찬 우리 광역 의원님들 한 500명, 600명 오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800명 중에 오신 여러분들 큰 결의를 담아서, 큰 힘을 담아서 여러분 꼭 반드시 지방분권, 지방자치 행정권, 지방 인사권 독립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짧게 해야지 인기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 나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상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두관 최고위원님, 도지사 하셨던 우리 김두관 의원님이 초선 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선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또 전당대회 때 늘 뵀던 여러분들 정말 오늘 올라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올라오시는 품값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5선을 하는 동안 보니까 국회가 사실상 입법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입법도 한 70~80%는 행정부가 합니다. 예산 재정권 국회는 한 1% 권력입니다. 450조 중에 4조 5천억 정도 털어서 4조 5천억 증액시키는 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힘있게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까지 대통령제 한 2년, 3년 지나면 정치 세력들 잃어버리고 대부분 관료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장관을 합니다. 그분들이 후기 국정을 이끌어갑니다. 관료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들 한편입니다. 한편으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때 지난번 세션이었으니까요. 민주당이 서울, 경기 그리고 저 호남 지역 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들이 원내대표 이종걸 찾아왔습니다. 보좌관 하나 달라, 전문위원 하나 달라,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저는 사실 해야 돼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법사위 가면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회기 계속 폐기돼서 지방자치법은 항상 여러분들의 요구와 달리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털어야 됩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몸을 던져 단식으로 이끌어낸 우리 지방자치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자치와 주권재민이 중심이 된 북권국가가 바로 여러분 바라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려고 했던 원래 지방자치분권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 논의가 될 것입니다. 117조, 118조의 법률 유보는 조례 재정권을 범위를 정해놓고 인사와 원칙과 재정과 기타 모든 권한을 중앙 권력에다 적어놨습니다. 몇 가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구이신 장경식 부회장님 딱 보니까 겁나 죽겠어요. 우리 송한준 협의회장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15지역을 의장으로 모시고 있고 대구와 경부상북도 합쳐서 여러분 진정 헌법 개정 때 조례재정권의 제한 흡파하고 법률 유보 원칙 새로 만들어서 인사 재정뿐 아니고 여러분 모든 자치범권에 대한 원칙 지키는 권한을 여러분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새로운 버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결의를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장소, 배역이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윤일교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 한 100날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유창하게 말을 못하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말을 안 틀려야 되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천안 병 출신 윤일구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구 결의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전국의 시도위원님, 의회 의장님, 우선 이곳에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계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 또 협의회 대표이신 송한준 회장님, 장경식 수석 부회장님, 유경국 사무총장님, 아까도 제가 기자회견할 때 감사드렸지만 정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존경의 인사 갖고는 안 되죠. 이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27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은 안 해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대로 온 사람도 잘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 12%에서 인구가 1000만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서울에 뛰면은 지방은 그냥 행편인지 크기도 정신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지금 지방분권에서 지방에 혁신도시 내려가지만 어느 기관은 혁신도시가 거기 가면은 거기 취직할 사람들이 없이 사표 내고 막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일부 기관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지방에서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고 살았는데 나는 사람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서름을 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휴전선 밑에 포탄 떨어지면 굉장히 전술지략도 위험한데도 그래도 때를 모여서 사는 거 보면은 겁이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 저는 지방분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대로 목숨 부지하려면 지방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써도 대지방에 가야 되는 게 뻔한데도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 무서운 사람들하고 난리를 피우는 것도 저로서는 그 똑똑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출신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 비효율성, 지역 갈등, 뭐 어려운 말들 많이 써서는데 딴 거 없습니다. 지방에다가 지방도 분권 형태라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지방도 이렇게 독립된 국가와 같은 연방정부 형태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우리 도 이장님이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와서 꼬드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지방의회 독립법을 빨리 만들고 시도위원들의 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담은 정치자금법을 한번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분들 남으셨네요. 제가 이 법안 발의했으니까요. 꼭 좀 같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권한 많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힘들지 마시고 이제 위를 치고 자기 권리를 찾으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광 위원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순광입니다. 앞에서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더더욱 기를 받습니다. 국부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선도하시는 우리 송환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800여 광역 시도의회 의원님들을 여기서 뵙고 또 뜨거운 열기를 몸소 체험을 하니까 제가 다 기운이 납니다. 그동안에 좀 힘이 빠졌던 기운이 오늘 여기 와서 다시 제 충전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기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정운영 체제로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에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해왔으면 또 다른 제2 도약을 위해서 국정운영 체제는 정말 다양성이 꽃피는 다양성의 에너지를 국정에 접목하는 그런 국정운영 체제가 된다고 저는 평소에 믿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진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순광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또 지방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각 시도의 대표님들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각 지역 의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그 취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원님들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시 안에는 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 5분씩 해버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어떤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가 5,163만 명입니다. 그만큼 현재 인구가 이제 슬슬 감소하고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약 한 4,200만, 그리고 2100년이 되면 3,500만 정도, 3분의 1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 지금 지방정부들은 3분의 1 정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방으로서는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탈수도권, 중앙집권,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우리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36분이 현재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실질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의하시죠?
저희 17개 시도 의장들도 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김지수 의장님께서 지방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남은 새벽 6시 반에 지방분권 개헌에 열망을 가득 담고 경남에서 26분의 우리 의원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도의 의장 김지수입니다. 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주년 된 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염중한 시점에 지방분권의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있지만 감시하고 지방 의원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 없이 지방정부, 감사 대상인 지방정부의 인력을 지원받아 다시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제도도 모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은 이제 시대적 과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800여 명 광역 시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때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 6시부터 우리 거리를 다니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진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모시고 정책지원 인력 도입 관련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입니다. 멀리 부산, 제주도, 울산, 대구, 포항에서 새벽에 달려오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우리가 29년 만에 지방의 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말 우리 지방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한 게 191조였습니다. 근데 지방의원 한 분당 예산 심의 평균 금액을 보면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꼼꼼히 분석하고 따지고 삭감하고 정해가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 예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하루에 50통에서 많게는 100통의 전화를 옵니다. 그거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지방의 지역에 가서 다 또 행사 다녀야죠. 민원인들 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이러한 일들 우리 의원님들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한 의원님당 제가 알 때는 8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10명을 둡니다. 시의원들이 과거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우리 지역에서 시의원들이 다 민원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고맙다고 박수 쳐주고 보좌관 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안을 딱 만들어 놓고 손에 쥐고 시의원들 보좌관 주면 힘이 세죠? 절대 안 돼!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7개 시의원들이 지난번에 똘똘 뭉쳐서 보좌관제, 정책 보좌관제를 꼭 두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인천,
광주가 정책보좌관제를 두고 있지만 전라도 광주에서는 예산 편성이 다 안 돼서 시의원님들 개인당 60만원씩을 사비를 대서 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민원 해결이 잘 되고 입법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7급 보좌관, 정책지원보좌관을 한 사람 두는데 예산이 한 연간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천만원 곱하기 현 의원씩 한 명당, 시의원 한 명당 한 보좌관 두면 더욱 좋겠죠. 처음부터는 동의 안 해줄 겁니다. 최소한 2시의원당 한 사람의 보좌관만 둔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도 강력하게 저희가 토론도 하고 주장을 해서 정책보좌관을 둘 생각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의회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반으로 줄이고 정책보좌관들을 지역에서 5명씩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17개 시도 의장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광역시 이용덕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 송성환 의장님께서 자치 입법권 확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의장 송성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또 진정한 지방분권 쟁취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27년, 이제 27살 된 청년인데요. 아직도 우리는 어린